일단은 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지문을 놓고. 네. 야, 지문만 한 바가지야. 아우. 자, 이렇게 살벌한 지문이 나왔다. 우선 풀기 전에 어. 먼저 이 지문 자체가 좀 논리적인 지문이잖아요. 그렇게 쓱 보다 보면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이 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사례가 나와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게 좀 포인트거든요. 우선 이게 핵심 문장인 거죠. 그래서 얘기를 좀 하시면서 네네. 예, 혼자 풀고. 여기가 우선 이 사례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보면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겠습니다가 우선 중요한 쟁점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밑에는 첫 번째 소송에서 P가 주장한 내용, 그리고 E가 주장한 내용이 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걸 다 체크를 해요. 부가한이라고 하면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 그리고 기간이다. 네, 이번엔 조건이죠. 반면에 또 세모를 습관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반면 하지만 예를 들어를 아주 일어날 수도 있는 눈여겨보고 사실에 있어요. 의존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도 기판력이라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하나 나와. 여기 기판력에 관해서 첫 번째 조건이 상고가 그 항소 상고가 제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근데 여기 이제 표시한 게 뭐 동그라미, 세모, 밑줄 이런 게 좀 있네요. 이거 차이가 있나요? 네 보면 제가 대체적으로 동그라미 친 거는 어떤 단어로서 정의된 것이거나 아니면 이거 하나로 여러 개가 설명될 수 있을 때 그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요. 네. 제가 뭐 반면이나 예를 들어의 세모를 쳐놓은 거는 그냥 저만의 기호예요. 나중에 내가 혹시 한 번 더 확인할 일이 있을 때 빠르게 찾기 위해서. 왜냐면 이렇게 색인을 한 거구나. 네, 글이 많으면 찾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반면과 예를 들어 뒤에는 중요한 말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네. 네.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밑줄 쳐놓은 거는 아까 말한 세세한 디테일 같은 건데 그런 디테일한 것들 한번 이렇게 그으면서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것보단 뭔가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읽는 게 더 눈에 잘 들어요. 그럼 이제 이런 어려운 지문이 아닌 다른 지문들한테도 이런 방식으로 딱 일단 체크를 해놔요. 네, 이제 습관적으로. 문제에서 금방 지문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네, 네, 위해서. 맞아요. 하나의 장치. 일종의 노하우네요. 좀 요령이 없는 학생들은 대부분 저 변론수를 가르치는 부터 밑줄을 긋기 시작을 하거든요. 밑줄이 지문을 지워버려. 그리고 뭐 기미 이런 데 동그라미 쳐놓고 막 아무 의미도 없는 데다 동그라미 쳐놓고 막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어, 정의를 내린 그런 문장에 이제 동그라미나 세모를 해서 나중에 다시 볼 때 도움이 되게끔 한다 이런 얘기죠. 왜 이 문제를 추천했나요? 이 문제가 일단 가장 점수와 등급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4점짜리니까. 네, 실제로 가장 어렵게 나오는 개념 중 하나인 적분 문제를 다룬 거고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이걸 맞추냐 못 맞추냐를 이제 만점에서 갈림길이 된 거죠. 네, 알고 있어야 선생님 되고. 같아. 그래서 한번 풀어볼까요? 네, 한번 풀어보세요. 네. 첫 번째로는 이게 적분 구간이 이게 x가 0이 들어가면 값이 얼마가 될까요?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적분한 구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적분 값이 0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f0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맞죠? 네네. 그리고 이 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알면 좋은데 fx가 뭔지 알아내는 문제인 네, 그렇죠. 거죠. 함수 추론 문제인데 이런 유형이 나왔었는데도 항상 어려워서 계속 30번에 위치하고 계속 만점을 가르는 문제가 돼요. 자, 이제 논란이 됐던 영어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적 남자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영어 문제. 서유리 씨와 타일러 씨의 설전 예상합니다. 설전 네. 예상입니다. 제가 우선 타일러 씨한테 여쭈고 싶은 게 어디서 헷갈렸는지를 여쭈고 싶어요. 네? 어디서 어디서 문제 답을 어서 헷갈렸어요? 타일러. 이거 보시면 Whitman poet thought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빈칸이 나오지 않나요? 인간 앞에. 네네. 근데 밑에 있는 그 이제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들 보면은 그게 이제 일단은 Whitman's poet이라는 건 이제 말이 안 되니까 그게 poetry라고 쳐도 poetry가 seeking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이제 말이 돼야지 될 텐데 그래서 결국은
포에트리가 시킹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제 문학 안에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3으로 찍었는데 이게 전형적인 이제 사실 이해 문제거든요. 추론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죠? 타일러는 그걸 알고도 기분 나빠서 안 쓴 거야? 아니면 정말 네? 왜 3번이라고 쓴 거야? 아니, 문법적으로 말이 돼서? 그러니까 왜 이게 네, 영어로 설명해야 되나?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예. 뭘 말씀하신지 이해는 네. 되는데 혹시 여기서 3번을 쓰시고 뒤에 문장이랑 이게 상응하는지를 체크해 보셨어요? 맨 뒤에 문장이랑?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에 3번을 쌤통이다. 아유. 체크를 안 했어요. 네. 아, 네, 진짜.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문제를 풀어서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타일러 씨가 말한 것처럼 앞에서 뭔가 내가 확실히, 그러니까 출제자가 확실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해주지 않고 있어요. 아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듣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우리가 일단 나와 있는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이니까 일단 여기만 봐도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저는 위트맨이 생각하는 시인이란, 그러니까 시인이 씩해야 될 것?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바꿔서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위트맨에게 있어서 시인이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4번이라고 썼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맨 뒤에 문장까지 같이 봤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수능 문제에서 빈칸을 주고 뒤에 뭔가 내가 더 설명을 해줄 거야라는 식으로 뒷 문장이 나오면 뒷 문장에 가장 큰 힌트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제일 마지막 보면 이 부분이 4번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맨 뒤에 문장? 타이거 씨 괜찮아요? 네네네네. 네. 그러세요. 네, 그래서 맨 뒤에 문장이 사실 가장 큰 힌트였어요. 그래서 아마 타일러 씨가 이거를 보셨으면 안 틀리셨을 거예요. 이제 서유리 씨 얘기는 어쨌든 외국어 영역, 이 언어 영역 보면은 빈칸에 들어갈 말을 추론하는 문제에서 보면은 꼭 뒤에 힌트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써놓고 그거에 상응하는 말을 네, 지문에 그렇죠. 1, 2, 3, 4와 5 중에 넣어놓고 이제 같은 맥락의 표현을 찾으라는 문제가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재진술을 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쓰였는데 뒤에 역접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예를 들어줄 수 있으니까 더 다양한 방법으로 뒤에 뭘 붙여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알아서 힌트를 이제 찾으시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네. 엄청 무거워. 무거워. 아, 교과서 들어있는 거 아니지? 아이 설마. 에이, 저 때가 어느 때인데 교과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 진짜 교과서야. 아 뭐야? 아 너무하다. 교과서가 너덜너덜하다. 와. 너덜너덜. 얼마나 읽었길래 이렇게 너덜거려요? 제가 굳이 이거를 이름을 붙이면 약간 20번 리와인드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번 리와인드법. 교과서를 통째로 외운다는 마인드로 최소한 20번을 읽으면서 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그냥 외우면은 또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그 눈에 잘 띄는 빨간 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안 외워지면 또다시 빨간 펜으로 밑줄을 치고 나중에 가면은 저도 솔직하게 글씨가 안 불거든요. 안 보여. 근데 그 정도로 진해질 쯤에는 거의 다 외워갔으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냥 필요가 없어요, 네. 글씨가. 야, 진짜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외웠어, 그냥 외웠어. 통으로 외우면 무조건 통으로 붙여버려. 외워버렸어. 필통도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볼 수도 있는데 다 빨간 펜이야? 제가 안 그래도 친구들도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샤프, 물어보긴 볼펜 하는데 하나에 다 빨간색. 100% 어릴 때 빨간 펜 했겠네, 그러면. 혹시 뭐 특정 학습지를 좋아하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빨간, 이거 자주색. 본인만의 독해법이나 팁이 있을 것 같아. 국어 영역은 읽고 그치. 문제 보고 찾아가잖아. 또 읽고 그렇지. 또 가다가 망하는 거거든. 맞아.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내가 맨날 그랬어요. 저도.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풀면서 계속 옆에다 따로 적었어요. 제가 저만의 정리를. 그러니까 1문단은 이런 내용이고 아, 이런 정보가 나왔구나. 이런 거를 나중에 문제에 써야겠다. 이런 거를 적으면서 하니까 선머리를 동시에 하면서 네. 풀었구나. 이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안 적고 한 두세 번 읽는 것보다 그냥 적으면서 딱 한 번 읽고 푸는 게 더 맞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이 문제를 딱 보니까 그 문제를 받으시고 지문을 읽으셨을 겁니다. 가를 읽었고
그다음 나를 읽었겠죠.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1번을 풀면은 결국 나만 읽은 상태에서 푸는 거랑 비슷해져서 이게 오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런 거를 좀 효율적으로 극복하고자 약간 연어처럼 연어법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어법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문제를 보통 거꾸로 풀어요. 이런 문학 문제가 나오면은. 그래서 딱 시험지 받았을 때 저는 지문 먼저 보지 않고 문제 먼저 봤을 때 문제를 먼저 보는데 여기 보기를 바탕으로 A를 감상하라 했잖아요. A가 가의 내용이고 그러면은 보기는 그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그 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가는 이렇게 읽어야 되라는 하나의 도구거든요. 아, 힌트로 약간.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읽어요, 저는. 그래서 보기를 읽으면서 아, 이건 월선원 16경과는 아, 유유자적한 삶, 생활 공간으로서 뭐 전원, 그러고 풍요로운 결실, 여유로운 놀이 장면, 생업의 현장이 나오겠구나 하는 거를 파악을 하고 이제 가를 읽어요. 아. 힌트를 얻는 거구나, 역으로. 그렇지, 역으로 힌트가 됐지. 그러면 이제 읽으면서 이해가 훨씬 더 잘 돼요. 아, 이게 보니까 풍요. 근데 문학에서 성질을 설정할 때 그 답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방법 중 하나가 이런 정서에 완전 어긋나는 선지를 하나 넣는 거예요. 답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럼 그래요. 저희 반대로 정서에 완전 어긋나는 걸 찾아가면은 답이 나오겠죠. 모난 애들. 그게 바로 5번이죠. 여기에는 고단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5번을 쉽게 체크할 수 있고요. 일타 강사 같아. 야. 왜 이렇게 설명을 잘해? 막힘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수능을 준비할 고3 여러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희망의 한마디. 수험 생활이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진짜 힘들어서 막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은데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수능 만점자들의 기운이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